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7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를 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 시장의 움직임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미국장이 조금 빠진 거를 복구를 하고 극복을 하고 지금 선물 같은 경우도 0.8%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침장에 살짝 빠졌지만 오후 내내 올려서 지금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코스닥이 오늘 상당히 좋았습니다. 코스닥은 어제도 한번 급등을 해서 올리더만 오늘도 지금 1.48%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고, 상승하는 종목이 상당히 많았고, 오늘 상한가 간 종목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한 15종목 이상 됐고 20% 이상 올라온 종목도 꽤 많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중에서 보면 두산 관련한 종목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그린 뉴딜 관련한 종목, 코로나19 관련한 종목으로 나눌 수 있는데, 관련되어 있는 이슈는 하나하나 분석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예스24부터 볼게요. 자, 예스24. 자, 예스24는 어제도,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에도 움직임이 살짝 좋았는데, 지금 제가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카카오뱅크가 IPO를 추진한다는 뉴스가 나와서 두 종목이 급등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스24와 하나는 한국금융지주, 그 다음에 금융지주 우선주가 움직임 나오는데, 예스24 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1.97%, 약 2%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진중공업. 자, 세진중공업은 제가 말씀드렸죠. 석유공사와 해상풍력단지 조선공사 이슈로 풍력줄에서 그린뉴딜 관련되어 있는 테마라고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상당히 높게 떠가지고 거의 상한가 갭상승 몇 %에서 시작했어요. 26%에서 시작했으니까 이런 거는 솔직히 못 건드려요. 그죠? 못 건드리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보내주시면 되고, 역시나 그린뉴딜 풍력 관련한 이슈로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EDT. 자, EDT는 오늘 권리락이 된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EDT의 이슈는 그거예요. 지난번에 7월 달에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거래 정지가 된 다음에 다시 재개를 하면서 올라왔는데, 시가가 좀 낮게 형성이 된 건가요? 어쨌든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지금 보시면 시작하자마자 그냥 바로 상한가를 붙어가지고 저는 아예 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EDT는 상한가 붙고, 중간에 역시나 상한가에서 얘도 요즘 주식의 트렌드를 벗어날 수가 없겠죠. 자, 얼마 1300원에서 1150원까지 약 150원을 뺐다가 다시 올렸으면은 10한 2, 3%를 뺐다가 다시 올리는 상한가를 가지고 있어도 불안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쨌든 EDT는 상한가를 찍었으니까 조금 더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하나솔루션 우선주. 자, 하나솔루션 우선주는 지금 움직이는 걸 보면 이제 점상 분위기로 갈 분위기죠. 그쵸? 제가 이날도 분석을 해드렸고요. 이날도 이 종목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우선주는 저는 매매를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점으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솔루션은 어떤가 보세요. 하나솔루션도 계속 지켜보세요. 지금 오늘은 좀 밀렸는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수소차 관련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필로시스 헬스케어. 자, 필로시스 헬스케어가, 자, 이날도 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죠? 이날도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거 더 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뉴스가 떴습니다. 필로시스 헬스케어가 뉴스가 떴는데, 그냥 뉴스 뜨자마자 점상으로 올라왔습니다. 필로시스 헬스케어가 지금 여기에 보면 뉴스가 나왔죠. 어딨죠? 여기 있네요. 미국의 코로나 감염 체치키트 공급한다는 거 157억 원, 이 뉴스가 나와서 그냥 바로 점으로 갔습니다. 물론 끝에 가서 상한가가 좀 풀리긴 했지만 어쨌든 바로 뉴스 따고 점으로 나왔는데 30분 거래된 다음에 바로 움직임 나와서 아무도 못 건드렸어요.
그래서 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만 수익이 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기술. 자, 우리기술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는 실제적으로 며칠 전에 나왔어요. 우리기술 관련한 뉴스는 며칠 전에 나왔는데 그때는 이슈가 별로 없었습니다. 풍력 관련한 이슈라고 나왔거든요. 풍력 관련한 이슈로 해서 나왔는데 동전주고 그 다음에 이때는 오늘 상한가를 갔지만 이렇게 됐을 땐 별로 움직임이 없어서 안 봤는데 오늘 뉴스가 떴습니다. 우리기술 한전 자회사와 업무 제어 MOU 체결해서 해상 풍력 발전 관련한 전략적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는 이슈인데 이 뉴스가 나오면서 얘는 세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뉴스를 갖다가 먼저 보고 매매를 하신 분들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이었고 얘 역시도 상한가에서 한 10% 정도 뺐다가 다시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기술도 이제 풍력주고요. 요즘은 기계를 만지거나 아니면 뭐 그러면 전부 다 풍력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따가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특별한 뉴스가 없는 삼역엠텍 같은 종목도 그 다음에 상한가를 가고 상한가 간 종목 무슨 이슈냐 그랬더니 풍력 관련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관련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올라온다 그럼 무조건 풍력이다. 일단 찍어 놓고 보시고요. 수익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산퓨어셀. 자, 오늘 두산그룹주들이 엄청나게 핫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산퓨어셀도 상갔고 그 다음에 두산솔루스 우선주 2개 다 상갔고요. 세 개인가요? 예. 두산퓨어셀 우선주도 상갔고 두산솔루스 우선주 2개 전부 다 상갔고요. 두산퓨어셀 2개 다, 하나는 상한 못 갔어요. 예, 하나는 상한가, 요것도 상한가 갔나요? 어쨌든, 두산 관련된 종목들, 두산퓨어셀, 두산솔루스, 전부 다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일단 같이 한번 묶어서 볼게요. 자, 두산퓨어셀 유상증자에 따른 리스크, 해소됐다는 것 때문에 두산퓨어셀 상갔고, 두산퓨어셀 우선주, 두산퓨어셀 1우 얘도 상갔고요. 두산퓨어셀 E2B 얘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같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두산솔루스. 자, 두산솔루스는 매각이 되면서 밀렸습니다. 근데 두산솔루스 우선주 있죠. 두산솔루스 우선주 원우랑 요거는 아예 점에서 시작을 했고요. 다음에 두산솔루스 2UB 요것도 역시 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두산 관련한 종목들 두산도 장중에 상한가를 갔지만 좀 밀렸거든요. 그래서 두산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테스트. 자, 유니테스트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날 이슈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날 2시쯤에 뉴스가 나왔고요. 저희 방에서 이 뉴스를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기반 페로브스카이 이트 태양전지 유니테스트 건물 외벽 창호에다가 창호형 태양전지 사업 진행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실제 이날에는 뉴스가 그렇게 크게 안 먹혔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날도 그냥 큰 거래량 없이 모였는데 이게 장이 끝나고 뉴스가 제대로 먹혔습니다. 그래서 얘도 상한가로 갔는데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도 이런 거는 이슈가 안 먹히면 조금 더 기다리시면 크게 먹을 수 있다는 거 아시고요. 리딩클럽에는 정보는 제가 제일 빨리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정보도 받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두산솔루스는 아까 해드렸고 DSR. 자, DSR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조선주의 일부로 들어갔고 정치 테마주도 들어갔는데 원래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철근 파이프 관련한 종목이죠. 그러니까 파이프 관련한 종목인데 실제적으로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역시나 그러니까 풍력 관련한 종목, 우리가 얘기했던 로프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풍력 관련한. 그리고
그 관련된 있는 이슈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HTS 상의 뉴스가 나온 게 없어서 제가 이렇게 추정을 해보고 또 내일이라도 또 뉴스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뉴스 나오면 다시 수정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한국금융지주우주. 자, 한국금융지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8%까지 갔다가 마지막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금융지주 우선주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요즘 우선주가 좀 상한가를 잘 가는데 어쨌든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IPO 상장을 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움직임이 나왔고요. 한국금융지주라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까지 합쳐서 카카오뱅크 지분을 33.53%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한다 그러면은 한국금융지주는 더 올라가겠죠. 카카오뱅크 지분 33% 이렇게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매매할 때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뭐 특별한 이슈가 없다가 카카오뱅크가 상장한다는 그 이슈 때문에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수젠텍. 자, 수젠텍은 제가 아침에 리딩클럽에 드렸던 종목이에요. 아침에 잘 보시고 시가 매수 하시라고 했는데 솔직히 시가 매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뉴스가 뜨고 점으로 날아가는데 이 수젠텍은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3상까지 갔는데 점으로 시작을 해서 최소한 3방에서 4방 정도는 상한가를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FDA에서 항체 진단키트가 긴급 사용 승인 획득을 했대요. 자, 보통 3방 정도는 기본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리는데 뭐 새롭게 잡으시는 분들은 잡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점으로 날아가는 종목은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메디포럼 제약. 자, 메디포럼 제약은 오늘 특별한 뉴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렇게 계속 올라왔던 이슈가 있었죠. 그죠? 요게 메디포럼 제약이 HLB 그룹에서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닙이 출시에 박차를 가겠다는 뉴스인데 오늘 특별한 뉴스가 없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 뉴스가 연장이 돼가지고 움직임이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열기 그러니까 과열 종목이 되면 주가가 빠지는 게 기본적인 상식인데 오늘 상한가를 보내는 거 보니까 아마 더 가지 않을까. 니네들은 정지를 시키거나 뭐 30분씩 거래되면 뭐 상관하지 않다. 나는 계속 올리겠다. 그러한 주포의 의지가 보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녹십자 웰빙. 자, 녹십자 웰빙은 뉴스가 떴습니다. 녹십자 웰빙의 라이넥이라는 게 렘데시비르랑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유사하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뉴스발에 올라온 거고요. 딱 보면 뉴스가 언제 나왔는지 아시겠죠? 뉴스가 나온 거는 여기. 찌라시가 돈 거는 여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뉴스가 나온 다음에 바로 상한가 왔는데 요런 뉴스 요즘 이슈 먹으면 그냥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뉴스도 잘 지켜보세요. 뉴스가 제대로 터지면 혹은 이런 거 3종 세트에 제대로 걸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삼형엠텍. 제가 오늘 태풍이 와가지고 혹시 태풍 때문에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해상 풍력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풍력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온 거고요. 이슈가 그냥 쭉 올라왔어요. 미처 건들기도 전에 그냥 삼형엠텍은 쭉 올라왔고 이슈를 미처 파악하기 전에 그냥 너무 급등을 해서 못 건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기계나 그 다음에 철근, 그 다음에 조선, 이런 거 관련한 종목들이, 풍력 관련한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거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이면, 풍력주로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바디텍 매드. 자, 바디텍 매드와 저희가 매매를 한 종목이 지금 4종목이 같이 나옵니다. 바디텍 매드, 그 다음에 앤디포스, 지금 끝에 가서 밀렸어요. 시젠은 거의 움직임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나노엔텍. 자, 나노엔텍 13%.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PCL까지. PCL도 23%. 이 네 종목의 특징은 독감이랑 코로나19 동시 진단키트 허가 절차 진행 중이라는 당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종목이 같이, 총 5종목인가요? 하나, 둘, 셋, 넷, 5종목인가요? 5종목이 같이 이슈를 받았는데, 바디텍메드 상갔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PCL은 23%, 그 다음에 나노엔텍은 13%, 그 다음에 CJ는 별로 못 갔어요. CJ는 4.5%, 그 다음에, 엔디포스. 엔디포스는 20% 넘었죠? 그죠? 엔디포스는 20%, 22%까지 갔다가 장 마지막에 빠져서 15%에 마무리했습니다. 요거는 모르겠어요. 지금 바디텍메드가 더 상을 간다고 그러면 같이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두산도 상에서 지금 밀려가지고 26%에 마무리가 됐는데, 솔루스의 지분을 갖다가 처분을 하고 두산중공업 으로 두산 퓨어셀의 오너 지분을 무상 증여하고 두산중공업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해서 재무 리스크를 해소하겠다. 쉽게 얘기해서 알자 다 팔고 그 다음에 물건 팔 수 있는 거 팔고 빚 넘길 수 있는 거 넘기고 그 다음에 재무 개선을 하겠다는 거죠. 두산그룹주가 요즘 상당히 힘든 것 같은데 나름대로 알짜 회사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것도 팔고 지금 두산솔루스 같은 경우도 그쵸? 두산솔루스 같은 경우도 매각을 했죠. 예,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뭐 하고 있는데 자회사를 매각을 해서 재무 개선 나섰다. 그래서 재무 개선 재무 리스크를 갖다 해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림기계. 자, 우림기계는 금요일날도 살짝 움직임이 나왔을 때 이게 왜 올라올까라고 했는데 역시나 풍력주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풍력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그린 뉴딜 관련한 뉴스 떴습니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한유화는 보통 기름값이 크게 올랐을 때 올라오는 종목인데 크게 움직임이 없었는데 2차전지 소재, 대한유화도 이제 2차전지 관련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2차전지. 예, 2차전지 소재 판매량 증가로 해가지고 지금 대한유화도 지금 급등을 했습니다. 25% 상까지 갔다가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얘가 움직인 걸 한번 보시겠어요? 대한유화. 이런 거는 솔직히 급등주에도 걸리지가 않아요. 그냥 거의 스트레이트로 올라오는데 한번 잡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대한그린파워. 자, 대한그린파워는 바이오 연료 관련한 업체거든요. 바이오 연료 등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업체인데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그린 뉴딜 관련한 걸로 올라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전주에서 저는 매매를 안 하고 보지도 못했어요. 장 끝나고 정리하려고 그러니까 보이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장중에 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추가적으로 보실 분들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린 뉴딜 관련한 친환경 에너지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가레인. 자, 기가레인이 오늘 상한가를 갔다가 지금 무너졌습니다. 기가레인은 어저께 우리가 특강을 하면서 종목을 찍었던 종목이에요. 자, 일단은 기가레인이 왜 갔는지, 이렇게 급등을 했는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가 버라이즌에 약 7조 9천억 규모의 네트워크 장비 공급을 체결을 했다는 것 때문에 5G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올랐습니다. 실제 이 뉴스는 기가레인으로 오지 않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파 기지국으로 해서 왔고요. 전파 기지국을 저희는 이제 리딩클럽에서 단타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있었지만은 기가레인 같은 경우는 어제 우리가 특강을 하면서 종목 분석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잠깐 영상을 한번 보시죠. 테크는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이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쵸? 얘는 음봉으로 떨어졌고, 얘는 지금 올라와서 보이고, 기가레인은 저점에서 올라오고, 내일은 딱 찍힐 게 기가레인 뿐이 없네요.
내일은 기가레인을 한번 보세요. 자, 이런 것처럼 지금 얘도 마찬가지. 얘네 세 종목은 관심 종목에다 올려놓고 내일 얘네들이 양봉이 나오면 따라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봤을 때는 제일 확률이 높은 게 뭐냐? 기가라인이에요. 물론 다른 종목도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딱 기가레인이 내일 갈 수 있는 종목이고, 기가레인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얘를 갖다가 매수를 한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매수를 하시냐면은, 이렇게 범위를 드리는 거는 되게 뭐하지만은 이거는 1300원까지 열어놓고 보셔야 돼요. 1300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각도를 보면 1300원까지 빠질 수가 있으니까 내일 얼마에서 시작할까요? 잠깐만요. 시간외를 보면 알 수 있죠. 시간에서 떨어져서 시작하네요. 그러면 1350원에서 1300원 사이에 매수를 하셔가지고요. 예, 요 사이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여유를 둔다고 그러면 1280원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사이에서 매수를 하고요. 여기가 매수 범위고요. 그 다음에 1차 목표는 여기를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쵸? 요거. 통과 못하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1차 목표를 여기로 잡고 이렇게 종목을 보는 겁니다. 자,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 강했던 종목들은 그냥 놔두지 않아요. 반드시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종목을 고르는 방법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아시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가격이 1350원에서 1300은 1280원 요 사이에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1차 목표를 여기로 봤는데 급등을 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관이 그동안에 매수를 한 게 아마도 작용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제도 제가 이 종목을 추천했던 가장 큰 이유는 기관의 매수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관 매수세, 상한가 같은 종목 이런 거를 잘 분석을 해서 만들면 여러분들이 돈을 버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종공업 한번 보죠. 세종공업. 자, 세종공업은 자동차 배기관이죠. 배기관 전문 제조업체인데 제가 봤을 때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탄소 배출권 관련한 이슈, 후성이랑 같이, 후성은 오늘 어떻게 됐죠? 후성은 고점에서 밀렸는데 후성과 같은 탄소 배출권 관련한 이슈로 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SX중공업. SX중공업 장중에 매매했었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SX중공업 하루 쉬고 가는 거죠. 자, 상한가 간 종목들 분석해 놓고 기다렸다가 올라오면 또 매수 들어가고 또 상한가 먹고. 자, 여러분들이 상한가를 분석해 놓은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알고요. 이 상한가를 한번 갔던 종목들이나 급등을 했던 종목은 수급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셀바스 헬스케어. 자, 셀바스 헬스케어 오늘 20% 마지막 종목인데요. 셀바스 헬스케어도 특별하게 나쁘게 크게 하락한 상황은 아니고요. 계속 움직임 나오는데 셀바스 헬스는 윗꼬리를 많이 다는 종목이에요. 상한가를 잘 못 가는 종목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심혈관 관련한 의료기기 업체인데 혈장 관련한 이슈가 아닐까 그냥 추측만 해보고요. 특별한 이슈 없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종목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종목을 건드렸는지 또 그 다음에 상한가 같은 종목을 잘 모아서 분석을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수익 내는데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9월 7일 상한가 급등 종목 분석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십시오.